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아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막 굉장히 빠르게 막 뒤에서 화이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셔서 50분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목이 사회적 의사소통 확장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그런데 단계는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아니면 아주 기능이 낮은부터 높은까지인데, 이게 막 말이 섞이다가 서로 섞어가지고 와, 이런 연구를 하면은 노벨상감인데 하고 제가 놀랬어요. 이걸 나중에 제목을 보고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예. 저에 대한 인사는 따로 안 드리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회에 오티즘 엑스포에서 뵌 분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 막 혼란스러워서 와가지고서는 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도 좀 빼야 되고 얼굴도 저러고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은 못 빼고 풀매만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것은 자폐 의사소통 로드맵 그리기라고 해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감히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었어요. 그랬는데 잘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은 그 명언 제조기 얘기를 조금 자뻑으로 듣는데, 제가 자폐 모르는 사람 없고 자폐 아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그 말 맞다 그러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우영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는데 실제로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들과 관련해서 내 아이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특성들이나 그를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만날 때 제가 당황을 해요. 어떨 때는 부모로서 잠깐 당황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전문가로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감각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호작용과 관련하는 것이라든지 꽂히는 것, 집착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진단 준 거는 바뀌어왔습니다. 스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전문가들께서 외국의 사례들이나 외국 DSM의 기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DSM-4라고 되어 있고 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DSM-5TR이 얼마 안 있어서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가 2012년부터 제공이 되던 거라서 이제 바뀔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큰 우산 안에 아주 기능이 낮은부터 시작해서 기능이 높은 예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expressive language level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하는 언어의 수준이 인지가 낮으면 아예 무발화,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부터 굉장히 유창한데 전체 책을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어딘지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한, 거기까지가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고, 노란색, 그리고 이러한 집착적인 주제에 꽂히는,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께서 자폐의 모든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벽돌책을 읽고 세상에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하셨어요. 누군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진희 선생님이라고 위에다가 적어드렸는데요.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자폐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자폐가 뭔지를 개념을 아는 일과 자폐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보기 시작했고, 그때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운이 좋게도 언어의 장벽을 조금 넘을 수 있어서 외국의 자료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았는데, 이 벽돌책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리고 지금도 자꾸 맴돌이를 해요. 옛날에 했었으면 우리가 온고이 지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한 7년 되면은 또 치료 광풍이 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바퀴 가보자라고 쭉 하고 답이 없네 하면은 그 다음 답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 온셋을 해서 다시 하얗게 돼서 또 다른 답을 또 찾아요. 그것을 저는 3바퀴 돌았습니다. 네. 예, 그 7년 주기면 몇이죠? 3, 7, 21년은 그렇게 돌았고, 나머지 제가 공부하지 않은 기관들은 똑같이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당사자들이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티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기로 밝혀진 것들 끝나는 시기를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뭐 되면 자폐 없다가 여전히 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 안 믿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맥락적으로 읽으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대단히 고맥락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렇게 웃으시면서 핵폭을 날리셔서 더 싫습니다. 제 별명이 백신 경화가 됐더라고요. 예방주사 맞으러 올 때라야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예방주사가 아니고 이미 병을 알았는데도 또 병이 걸릴 것 같아서 왔다라고 치료 중독 치료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고맥락 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남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가로 열고 듣고 그 다음에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 왜 못 알아듣느냐의 사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폐와 관련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르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어로는 Are you clear? 하면 Yes 하면 끝나요. 이제 우리 얘기한 거 됐니? 라고 하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했으면 끝나요. 한국은 아니죠. 돌아서서 똑띠 단디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잘못 들었다가는 너만 바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불신의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도 스펙트럼적인 자폐인과 관련해서 저는 모든 종류의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그게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겨우 서툴게 그린 게 아래에 있는 그 표입니다. 나만의 방식 단계에서 의사 표현하고 초기 의사소통.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가도 자꾸 퇴행하는 것 같아요, 퇴행하는 것 같아요로 하면서 하던 말도 다 까먹어요 하는 애들은 부모가 피를 토하고 선생님들이 나의 전문성을 의심해도 그 친구는 그렇게 기저귀를 차거나 침 질질 흘리는 청년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독특한 친구 단계까지 올라가요. 서툴다가 이제는 아는데 저는 저대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이 그냥 성격의 독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까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를 또 고민을 해요. 부모님들이 제 취업은 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장애 등록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애 등록은 3세 36개월 이전부터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한국의 등록 지금 기준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아니요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듣거나 말거나 법을 넘어가는 일은 얘기들 더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욕먹을 각오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게 혹시 폭력이 아닌가 보라. 네, 예쁜 말로 했죠.
강제로 끌고 가면 열심은 폭력이 됩니다. 예, 그 얘기가 당신 하는 거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하는데 당사자인 아동 아니면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강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다다다 하면서 흥분해서 겨우 흥분을 막 가라앉히면서 그러고 달달 떨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것도 제가 강의 준비한 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보냈더니 선생님 너무 꽉꽉 채워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 하시라. 너무 말이 많다. 네. 생각이 너무 많다. 전달하려고 하는 제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잖아요. 그걸 제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조절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아는 의사소통입니다.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현황에 대해서 노력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좀 비틀었어요. 그렇죠? 노력인데 실제 노력의 성과까지 나왔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발달장애법이 2015년에 만들어져서 14년부터 해서 15년에 지금 되어서 지금 10년 사이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저기에서 지자체가 이만큼으로 해서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한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의사소통도 도와줘야 된다. 쉬운 글이나 AAC 마을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아마 그 경찰 분들의 초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들이 흥분하거나 힘들게 할 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하는 매뉴얼들 연구 작업에 같이 들어가서 안내 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의료인을 위한 발달장애 진료 가이드 해서 소통학인데 옛날 이 강의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장애인 과의 의사소통을 강의해달라 그런데 발달장애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해주세요.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과의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막 힘들어서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 앉으시고 상대방의 발달장애인 청년이 와서 아파 어디 어쩌고 이러고선 몇 마디 하면 그걸 침착하게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못 알아듣겠으면 저 같이 오신 보호자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알아듣는 게 맞나요? 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한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걸 친구가 함께 아까 제가 카라멜 마끼아또를 사줬는데 그 친구한테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만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자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는 닿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AC란 해서 지금 보이고 여러 가지 지원 도구들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라든지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관련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징적인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보완대체를 그래도 이해를 해요. 내가 말은 못해도 가방이라고 말은 못해도 나가자라는 뜻으로 하아이라고 하면 그걸 가방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누르면 나가자라고 변환이 되면 나가는 게 되는 엄마 신발 들고 오거나 아니면 나가는 엄마 차키 들고 와서 나가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만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활동 지원 선생님도 알아듣고 나활동 서비스할 때도 오늘 어디 갈 거예요 라는 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AAC를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말로 변환되는 것을 해서 놀랐음, 알았음, 가겠음 뭐 이런 것들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요라는 자료들이
네, 흥분했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계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맥락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요가 출시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제가 야심차게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사소통은 모두 다 사회적이에요. 자기 혼자의 독백도 문화 안에서 내가 아는 개념으로 이해된 걸 가지고 자신과 자신이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으악 어엉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독백하는 일들도 그 부분들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그것이 규범과 다른 사람하고의 환경과 함께 되어야지 의사소통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주장하기,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서로 타협하기 같은 기술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잖아요. 그 부분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죠? 두 글자입니다. 뒤는 교자가 붙어요. 어디죠? 네,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교는 제가 청소년 상담사로 심의위원회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되면 사법이나 병원까지를 쫓아다니면서 보면 학교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 이후로 학교가 너무 서운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교권과 관련해서 다들 이러고 가드를 올리고 서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맥락 사회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법대로 하자. 나는 절차 잘못한 게 없다라는 소리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죽죠? 카나리아가 죽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한테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끝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얘가 말만 하면이라고 할 때의 말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보컬 비헤이비어는 ABA에서 하는 최종의 단계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말해에 대답을 해서 학교 갈 거예요, 학교 안 가요 라는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맥락 안에서 아니야,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 라고 하면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맨날 그 일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PBS라고 하는 Positive Behavior Support라는 것이 그 사람만을 가르치지 않고 그의 환경을 조절해서 School Based Intervention, 학교 기반 중재나 Classroom Management, Classroom Based Intervention을 통해서 아니면 작은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해서 하자. 외국에서 연구가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들을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단이 자료로 레포트를 이만큼 냈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가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에 진입하고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했을지가 보여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참담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소통과 사회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 부분, 얘는 여기에 있군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저한테 못 온대요. 예, 아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 정도가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못 온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시면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다는 근거를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몇 번 틀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정도면 지적장애가 아주 센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애를 만났더니 애가 고기능인 거예요. 선생님 언제 가요? 이거 시계 샀는데? 어디 건데? 뭐저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웬일이야? 그러고선 했더니 그동안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치료를 줄였습니다. 집에서 놀았습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진입부터 센터 뺑뺑이 결정적 시기와 관련한 얘기는 결정적 시기 지우고 민감한 시기로 해야 됩니다. 그 시기 놓쳤으면요, 뇌 가소성이 발달의 경우에는 더,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더 있다. 애들이 말랑말랑해서 성인 이후에도 크더라. 예, 그 말을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뇌과학에서 실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뇌호흡하지 마시고 뇌과학을 믿으십시오. 진입 창구를 믿는다 해서 눈물 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눈물 안 흔들립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이 직면하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 겁니까를 얘기를 한다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 데를 잡고 통곡의 벽을 앞에 두고서는 울어봐야 거기에 문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 제가 좋아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면 교육하면 그 사람이 멀쩡해지냐, 멀쩡의 기준은 뭐냐, 제가 만나봤던, 지금도 만나고 있는 더 어려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는 여러 개의 문제가 중복된 사람들은 부모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냐, 사는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닌 지방이라서 이 문제가 생긴 거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응답이 부족하다, 현장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까 그 번역하신 것처럼 지금 의료 중에서 그 방문 의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60, 70 되셨는데 아드님이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같이 있는데 이거 큰일이다. 게다가 그냥 의료가 아니고 양치질, 성기 닦는 거, 그 다음에 치질 생겼는데 수술이 가능할까, 뭐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는 굉장히 좀 이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마취를 하거나 수술이 가능할까부터 애를 먹어요. 가서 보니 거기에 캐나다에서 있는 의료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그냥 저희가 아는 기본이에요. 어려움은 경증하고 중증이 달라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르다. 당신은 지금 자폐인 한 사람을 만난 것이지 자폐 전체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들. 라포를 형성할 때는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당사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아무래도 쎄해서 얘가 우울이 오는, 무슨 자폐가 우울이 오는데 자기가 우울한지를 모르고 다른 부분으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초반에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환경 바뀌기 전인 중3 때 데려가니까 선생님이 저는 옆에다 밀어놓고 우리 한승기 씨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행동 문제가 나와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치고 오셨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놈이 약이 안 들어.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황당해하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그럼 승기군 제가 잘 듣는 약으로 고쳐볼게요. 바꿔볼게요. 절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 그 부분을 핑계대는 아이한테 이놈의 새끼 말도 하면서 왜 그거는 사고를 치느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가 알아듣고 사회적인 관계 안으로 제대로 순연한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어스 관련해서는 오늘 강의가 더 있을 거라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자랑을 하면 저는 에이도스 ADIR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것들 이제 같이 하고 난 뒤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성인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거에 같이 들어가서 아주 개고생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이 뭐가 다를까요? 부모님들이 말이 안 끝나. 저 이따가 질문 여기에서만 받고 여러분들 줄 서서 얘기하는 거 답 안 할 겁니다. 저한테 오시려면
돈 내고 오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케이크 들고 오거나 이모티콘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보내면서 하는 거 싫습니다. 부모도 그러지 마세요. 밤에 그렇게 새벽에 전화해서 자기는 내 맘 알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경계 지키기를 이 친구들한테 가르치려면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흐트러진 경계를 가진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 와서 봤어요. 부모님들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안 들어도 이게 가슴이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얘기가 안 들어가요. 스며들지가 않아서 이거는 자녀만 방수가 아니라 이 어머니 아버지도 코팅 방수가 아주 처리가 확실하게 계시네. 스며들지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느냐? 네, 됩니다. 4학년 때 어렸을 때 사회적 기술 훈련하는 아이들 제가 저희 센터에 받았다가 그 선생님들 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엄마랑 친구들 연락 받다가 얘네들 절반 이상은 장애 등록도 못했어요. DSM 기준하고 한국의 등록장애인 기준이 다릅니다. 세게 힘든 애들 아니면 도무지 장애 등록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 방법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비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에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다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노는 일까지가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인연들을 저도 한국에서 사례를 얘기를 못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 달달달달 떨면서 선생님 어떻게 내 얘기를 해요? 라고 하는 그 공포 영화를 저는 소송 걸겠어요 하는 얘기를 저는 혼자서 그렇게 꿈을 꿉니다. 어떡하겠어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요. 그분들 가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 우리가 사회복지 배웠지 우리 아는 게 없다 얘기하시면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대화 상대자가 있고요. 이 사람하고 뭐 화살표가 갔다가 이게 이어지가 아니요 저리 쌩 가버리는데요. 그러면 손으로 끌지 마시고 가버리는구나 하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십시오.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목소리 크기라든지 쳐다보는 눈빛 이런 것들부터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랑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별로 몇 번 안 보는데도 씩 한 번 더 보고 뭐 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 자신의 몸으로 말하는 언어까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들도 동일한 것을 합니다. 나를 소파 취급하고 가구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대상화되어 있다라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나도 그 사람을 대상처럼 취급을 합니다. 탈시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다, 이러한 시설에 있는 것이 인권적으로 어떻다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저희 아들도 그룹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의 일부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그 법적인 것들을 앞으로 벗어나더라도 삶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동시 처리해야지. 병원 가세요 하는데 30개의 병원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는 그 현실에서 이거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토스하는 그 상황으로 당사자들을 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다음에 한 단계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대는 거예요. 너무 많다.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어떡해요. 제가 생각이 많은데 본 게 많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노력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옹호를 하겠습니다. 연구는 어떤 것을 돕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인텐시브 인터랙션이라는 것을 영상으로도 그래서 함께 웃는 재단에서 이거 한글로 이렇게 했는데 김성남 박사님 쪽에서 이제 그걸 한글 자막을 넣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한글 자막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영상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국에서 보고 와서 저거는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번역은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로 허둥지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여기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상호작용으로 그냥 해달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소통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사소통 장애라든지 하는 것이 버벌라이징 스피치라고 해서 말로 되는 것을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냈습니다. 예, 핫한 책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길게 얘기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셨던 선생님 한 분이 그거를 세상에 열심히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저한테 오셨어요. 이거 참 책을 꼭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얌전한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은 이 선생님 고발당하셨어요. 학교에서 가해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증명하는 일과 관련해서 마음이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공부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서 두고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봅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 특수학교에 계시네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책이 오래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거 영어인데 영국식 영어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저희들끼리 낑낑거리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들을 사람들이 있는가와 관련한 제 개인적인 고질적인 슬픔과 까탈스러움이 오래 걸렸고요. 말을 좀 더 쉽게 고쳐야 되는데 우리 문화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데가 오래 걸렸어요.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아름답게 하신 분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고약하다와 관련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생긴 사고가 관련해서 교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신 분이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상호작용해서 그냥 얼굴에 저 사람을 알아보는 눈치 아니면 반기는 몸짓만 한 걸로도 엄지척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취를 보는 기준으로는 그게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1회 할 때는 제가 만났던 성인 분의 첫 번째 비디오와 끝 비디오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와 하셨어요. 반응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그가 주도하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하려 하면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안 보고도 제가 했습니다. 왜요? 그 진실들은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학문적인 글로 정리한 겁니다. 옆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흥분 상태예요. 여기인데 여기에서 펑 터지지 않게 하려면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버텨주고 받아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경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협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당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멜트다운 돼서 심리 탈진이 돼서 너랑 나랑 이러고 어떻게 살겠니라고 펑 터져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 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책 읽어보시고 뻥쳤다 하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 제가 주로 만나는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아들보다 기능이 더 높은 아이들에 대한 거를 주로 많이 만나고 살더라고요. 가로 열고 야 너네들은 훨씬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꼬셨어요.
그게 잘 먹혔나 봐요. 애들한테 이거 하자, 너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만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으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달라 하셔서 그 연구들을 도운 것들에서 자폐 의사소통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연구로 들어가지 않고 레코멘데이션 해서 거기에 제가 그냥 고맙다고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개발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챗봇을 쓰도록 한 거예요. 예, 자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챗봇이 아주 똑똑한 거죠. 아이들이 그냥 말로 하면 돼요. 나 속상했어. 무슨 일이었는데 어쩌고 하는데,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으로 만들어놔서 아니요, 그거 말고 아이랑 같은 연령들로 해서 언어를 훨씬 좀 더 낮춰주세요. 상대방들이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얘네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요. 근데 당신이 지금 말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훈계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지금 밖에서도 친구 하나가 엄마랑 저랑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러고 저러고 조금 관계를 맺으니까 제 앞에서 바로 앉아 있었어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럴까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조금 쎄해 보인다라는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뭘로 알죠? 말투라든지 자기를 대하는 태도로 알지요. 그것을 챗봇에 장착을 하는 것이 좋은가, 친구로서 만나는 게 좋은가 그랬을 때 챗봇은 친구로서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무슨 일이야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해서 사건을 아이들이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럴 때 감정이 뭐였어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애들을 꼬시고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왜요? 그냥 사이버상에서 온라인 안에서 자기 혼자의 비밀 이루기로 끝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도록 하는 일까지를, 이거를 활용해보자 하는 것까지를 흐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보니 아이고 선생님이 기술을 썼었구나.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기술을 넣어놨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감정들을 식별하고 공감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상담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례를 명료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랬니 어쩌고, 왜 얘가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왜 선생님하고는 얘기해요? 뭐 이러는 것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둘만 하지 않고 엄마를 꼬셔서 옆에다 앉혀놓는 거라면 둘이 싸워요. 한쪽은 엄마한테 이제 나의 요구를 더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중간에서 이제 거의 이런 줄타기를 하면서 하지요. 그 부분과 관련한 것을 할 수 있게 주요 사건에 대한 감정 질문, 감정 단어 제안하는 것까지를 하는 일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랬구나 하고 자신이 좀 더 생각을 공감하거나 다양한 주제를 가질 수 있도록 애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자폐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지 좋은 애들 훨씬 더 그러면 글로 쓰거나 말하는 것이 확 늘어요. 그렇죠? 왜요? 부모인 다른 사람의 대화 상대자의 기술이 그 대화자의 능력들을 더, 그렇죠? 피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또 비슷한 연구에 들어갔던 거는, 자폐인에게는 조금 더 연령을 높여서 저희들이 다른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상생활, 이거는 나중에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회적 기술을 딱 글로 가르쳐서 카드 한 장하고 애한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일상에서 자기가 씨발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패드립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걸 쓰면 자신에게 어떤 방식의 실패가 오는지를 알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게 사회적 기술이어야 되고 그 부분을 가르치는 일이 아이들에게 훈련하는 방법식이 돼야지 언어를 한쪽으로 끌고 가는 일은 안 일어나요. 어저께도 얘기하셨는데 자기 욕구가 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능이 돼야지 이게 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과를 써보고 그래서 일상 고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할지 의논 상태가 돼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저인데 비용 들이지 않고 내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디까지 할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12개의 대화, 성인이에요. 성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부터 시작해서 연애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재미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걸 택해 주셨어요. 근데 자폐 가진 사람들은 창의적 역할 못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쵸? 자기가 기운이 뻥 났어. 창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됐고요.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how to 아는 데까지 스킬을 배우는 일을 AI가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이게 NT들이 우리 문화 자체가 상식적인 대답 자체가 AI가 사실은 상식적인 게 NT들 거 뉴로티피컬한 사람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신들이 하는 이런 이 친구들의 독특성을 오히려 말살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하면서 당사자성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 9번 우리는 잘 안 하죠. 교육할 때 규범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닐지 말을 뽑아내는 게 아닐지 했던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SCI가 다루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레코멘데이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요 연구를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AAC예요. AAC를 엄마가 사용을 하는데 애가 AAC는 알지만 써서 자기 경험을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엄마는 그 경험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한다? 두 가지를 AAC 카드들을 제공하는 일과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거는 주의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굿잡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지요? 예,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혹시 언어가 이제 시작되어서 글씨를 문장을 한 단단어 정도로 하고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의 아이들 중에 장애 등록을 한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몇 사람의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서울 경기 대전까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있으시면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뒤쪽에 잔뜩 남았어요. 어쩌죠? 네, 말을 천천히 하려니까 이런 불상사가 났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스며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스며드는 거예요. 시간의 힘, 방향은 어떠했는가, 지속성은 어떠한가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팔아먹었습니다만 저희 아들을 또 팔아먹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기에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 통합 잘 안 되고요. 특수학급 선생님들도 아이의 전시회에 와서 사실은 자신도 이 아이에게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고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대1로 가르치는 이 공부에서만 이게 조금 한 몇 년을 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아이는 스며들게 에이씨 안 해라고 하지만 조금씩 배워서 그 내용들을 처음에는 자기 방식으로만 하던 거를 꼬시니까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야지 지가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부탁해요. 말이 짧네 하니까 요자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했지라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든지 이거 보자. 잘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 영상 자료 하나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몇 년을 걸려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태도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회성은 그런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스킬에서 SSRI 같은 것들 체크를 아무리 무수히 해도 아이들이 알아듣느냐, 그걸 바꿀 방식이 있느냐 그러면 애티튜드나 이 아이의 기질이나 장애 특성이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 발 물러나면서 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둘이서 여럿이서 배울 때 우리는 계속 실패하지만 그래도 트라이 어게인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들한테 소개받았던 그런 이제 이렇게 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서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때 화를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주간보호도 못 가겠다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8년째 다니고 있어서 10년이면 딴 데 옮겨야 되는데 또 고민이 되신다고 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부모님이. 이제는 아빠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늘어지셨어요. 답이 없어요. 선생님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들어달라고 뭐 이러면서 해서 네 제가 듣는 게 진짜 안 되는군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상담을 겨우겨우 합니다. 죽겠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중학생은 지금 이렇게 해서 장애 등록을 했던 이 친구는 제가 그때도 이 친구 능력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악기 연주 잘하고 어머니 나한테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말 그따위로 하면은 너를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엄마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지금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상태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방법을 해봐야 됩니다. 약이면 약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가 약 드셔요. 근데 제가 약 드셔요 딱 얘기했더니 엄마가 놀라셨어요. 어머 저런 말을.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약 먹어도 안 되더라 하시면 아 그렇군요 할 거죠. 저도 열심히 살을 빼고 싶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사는 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나를 부르느냐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 뭐 나를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강의할 때 날로 먹는 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다는 거예요. 딱 오더라고. 날로 먹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판타지 속에 살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기어가면서 토하면서 하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정말요? 과연 그런가요? 제 얘기가 삐딱해도 결국은 그 직면이 그 얘기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밤에 생각해 보니 그 얘기가 들려서 너무 속상했다 할 때 수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결국은 두고 보자는 말이 이를 갈고가 아니고 두고 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천한 말들로 바뀌어야 되고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여기까지.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잠깐 홀딩을 하든 포즈를 하든 아니면 이건 여기까지 하고 딴 거 합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나예요. 우리 아들이 한승기인데 황등기가 됐습니다. 황등기. 소리가 안 되니까. 한도 어렵고 승도 어렵고 기도 어렵대요. 발음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어느 날 황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예요. 황등기 이러니까 그 좋음과 관련한 것들을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자기 말 못 알아들으면요 이제는 핸드폰에다 찍어서 보여주거나 카드 꺼내서 주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어머니 주소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렇게 그가 당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말들 중에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챙기십시오. 다 챙기지 않아도 돼요. 다 챙기지 않아도 돼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다 해보라 그래. 네, 그 얘기를 할 때 늘 바라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진인사 대천명할 때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그러한 학교 안에서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고래 같은 아이들, 이쪽 저쪽의 세상에서 힘겹게 사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줬는데, 진짜 세상에서는 있는 대로 힘껏 싸우는 일을 택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랬구나라고 했지요. 우리가 조금 더 가슴을 내려놓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서로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